이번 현장 사진은 현재 외벽에 사이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벽돌 사이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파벽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외장재 사이딩이 있는데, 실은 파벽돌은 뭐 깨진 벽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파벽돌이라고 하는 건 실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벽돌 타일, 그러니까 벽돌 모양의 타일을 붙이는 걸로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벽돌 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파벽돌보다는 조금 더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벽돌은 아니고 벽돌 타일은 아니고, 이게 이제 벽돌로 현재 지금 외장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벽돌에 현재 지금 작업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백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역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락카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지금 칠을 한 다음에 여기다 PVC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비 배관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감리가 요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는 이 현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현장을 이렇게 설계 관리 감독한 그 사람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가 있었죠.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사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시시공 사진을 제가 그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 아직도 이 건축주분이 이 집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만약 팔고 다른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다라면 역시 그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유튜브의 이 부시시공 사례를 가지고 항상 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잘못된 것이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결국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은 그 집을 나올 때 결국은 또 남을 속이고, 또 들어온 사람이 살다가 또 고통스럽게 또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이게 이제 계속 뭐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결국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현재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걸 건축사나 또는 감리가 이걸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못 되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뭐 돈을 받았을 거야. 뭐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어떤 계약을 이루어서 뭐 얼마의 돈을 뭐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뭐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받는 보다는 그 역할만큼은 정확하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겁니다. 자, 일단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락가를 싹 칠하고 여기다 PVC라고 이렇게 썼죠. 여기 PVC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체크하고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광고도 나오고 실제로 설계 뭐 시공 감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매월마다 몇 억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인성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딪혀봐서 알지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외벽에 PVC 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앞전에도 뭐 이거랑 유사한 뭐 어떤 부시시공 사례의 뭐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외벽에 PVC관이 있으면 일단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단열 성능 떨어지고 차음 성능 떨어지고, 그리고 뭐 결로 생길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설계 자체에서 이미 어때요? PVC관을 외벽에 놓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고 감리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한 집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감리까지 한 겁니다.
몇 년도에 지어진 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 거죠. 본인이 설계라고 그 설계를 본인이 감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이게 2016년도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때가부터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설계가 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설계를 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현장에 감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리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냥 이 현장을 상황을 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지금 벽돌을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외벽에 지금 PVC관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는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건축주분한테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서면으로 내서 건축주는 설계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설계사무실에다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을 때 그 설계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제도적으로 한 달 이내로 그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그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거 다 고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설계사무실에서 이제 그 부담을 끌어안겠고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으로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관행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치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다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외벽에 PVC 관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자, 벽돌을 보겠습니다. 벽돌은 이 사진만 가지고 많은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만 좀 판단을 해 본다면, 일단은 벽돌은 맨 땅 위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기초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기초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기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가 만약 요 라인이 그대로 연장선으로 여기까지 갔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벽체는 올라탔겠죠. 그러나 벽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맨 땅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초가 만약 이렇게 아니고 여기까지 또 기초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제 추정인데 과연 이 벽돌 밑에 하부에 콘크리트 기초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나고요. 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직접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정만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웹홀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웹홀이라는 걸 이제 끼워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기, 그리고 이제 이 벽소에 이제 뒤에서 물이 차면은 그 물이 배수가 되라고 웹홀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 공사는 뭐 잘못된 것도 있죠. 언젠가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할 건데, 현재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파트 외장재의 벽돌로 시공이 됐을 경우에 하부를 자세히 눈여보시면은 요게 이게 웹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된 조각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통기하고 물바지라고 이제 넣는 것이 되겠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그것도 지금 여기서는 사진의 해상도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사진의 해상도는 했다 안 했다라고 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결정적인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벽돌 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 타일. 자, 벽돌 타일을 현재 지금 몇 개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몇 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럼 이 벽돌 타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목조주택에 스터드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벽돌 사이딩이 있는데 이때 요게 이제 벽돌 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스터드에 고정을 시켜주고 이걸 니은자로 꺾은 다음에 여기 몰탈이 가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벽돌 타이가 끼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옆으로 어떻게 해요? 옆으로 16인치 간격. 위로는요, 위로 16인치 간격.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스터드 간격이 예를 들어서 12인치라고 하자고요. 또는 24인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4인치부터 얘기할게요. 24인치 간격으로 스터드 간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24인치 간격으로 설치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 벽돌 타일을 16인치가 아닌 24인치 간격마다 다 설치합니다. 위로는 그대로 16인치이고요. 자, 그럼 12인치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12인치일 때도 24인치로 합니다. 24인치 간격으로 다 표시를 한 자리에 이 벽돌 타일을 설치해야죠. 이걸 설치해야만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벽돌이 붕괴가 되는 거를 막아주거나 그러니까 지연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거예요. 타이백이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스터드 위치가 미리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판에 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림 다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터드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론 제가 대략 그려봤습니다만 이 스터드의 간격이 16인치라고 하면 16인치 간격마다 먹줄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벽돌 타이가 어때요? 얘네들이 스터드 위치에 다 각각 있어야 되겠고 지금처럼 띄엄띄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16인치 간격. 아까 설명드렸죠? 위로 16인치 간격으로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벽돌 타이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벽체 쪽에 타이백 표시가 타이백에 그 스터드 표시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부실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해상도가 다소 낮아서 매우 낮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벽돌하고 이 타이백하고의 이 간격은 1인치의 간격, 유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상도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큼 떨어졌든지 좀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벽돌 타일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터드 위치. 이건 초크라인보다는 먹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크라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벽돌 작업했을 때, 요 공사 즈음 했을 때는 초크라인으로 그린 것이 거의 대부분 지워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먹줄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조 작업 때 미리 표시를 해주면 가장 좋겠죠. 만약 이거를 골조 작업 때 안 했다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벽돌하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벽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일거리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벽돌 시공하는 분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스터드 위치를 표시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때 건축주는 당황하지 마세요. 건축주는 항상 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자기 집은 잘 짓고 싶어 하면서도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또 이게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건축주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벽에 PVC가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설계가 감리한다. 이건 현재 지금 법으로도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외장재를 벽돌로 시공하는 건축주나 예비 건축주는 지금 이 동상을 참고해서 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건축주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목조주택들은 보다 좋은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 건축주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바로 그 건축주가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